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첫 번째 사례 등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물꼬를 터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을지 일단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늘 오름폭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과 함께 나스닥이 1% 넘게 오르면서 3대 지수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올라오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안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갔던 건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한번 10만 달러 재돌파에 나서면서 전일 대비 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00달러, 10만 1,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무역 긴장 완화 속에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주요 알트코인도 두 자릿수 이상의 주가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했던 미국과 영국의 첫 무역 합의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영국에게 해주는 것과 영국이 미국에게 해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대한 관세도 0%, 그리고 10만 대 영국산 차량에게는 기존 25%에서 10%의 관세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부품과 관련해서는 모두 10%대 상호 관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맞춰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영국의 농업 시장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열어준다라고 하고 소고기나 농산물 시장도 개방을 해서 적극적인 무역을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절차도 간소화를 시키고 보잉에 대한 대규모 투자까지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 기본적인 규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과의 만남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첫 공식 경제 대화가 이어지게 될 텐데 일단 실질적인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사뭇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코멘트이긴 한데 매일 관세와 관련해서는 입장들이 크게 변화가 되고 있어서 그날 당일 나오는 내용들을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은 실질적으로 협상 진전 가능성이 있고 잘 대화가 된다면 시진핑 주석과도 직접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내놓기는 했습니다. 오늘 영국의 협상 소식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는데 주말 사이 긍정적인 협상 소식이 전해진다면 다음 한 주 동안 증시의 방향성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요 기술주들의 종목부터 좀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보다는 좀 상승폭을 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미국이 중국 쪽을 향한 이 무역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바이든 정권이 가지고 가고 있었던 AI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규제 완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나오고 나서 3일 연속으로 주가 강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현재 유럽 쪽의 매출의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가 됐었는데 간밤 나왔었던 월가 쪽의 리포트 내용과 함께 오늘 팔란티어는 7%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럽 쪽에 대한 수요 증가에 관련된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약간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오늘 1.7% 정도의 추가적인 주가 변동성을 보였네요. 자, 그렇다면 주요 일정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그룹폰이나 앵코어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오늘 중국에서 또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일정으로는 미국의 4월 CPI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는 일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PPI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시장엔 또 중요한 이 시장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무역 협정 소식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도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내 증시로 좀 연결해서 주요 이슈들까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상무부가 기존 AI 반도체 수출 제한 규정을 철회할 방침을 밝히면서 0.26%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당초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이 규정은 오는 5월 15일부터 인도, 스위스, 이스라엘 등의 국가로 수출하는 AI 칩의 수량 제한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무부는 이 규정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AI 반도체 수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0.26% 상승했고요. 그로 인해 오늘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SK 하이닉스와 MDS테크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엔비디아 국내 수혜주로 뽑히는 대장주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 고대역폭 메모리의 핵심 공급사로 엔비디아의 AI GPU에 직접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요. 또 MDS테크는 인베디드 솔루션 기업으로 엔비디아의 제선 플랫폼을 기반한 AI 로봇 솔루션을 유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기업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잉 보실 텐데요. 보잉은 미국과 영국 간 무역 협정 발표와 함께 영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가는 장중에 3.34% 급등했습니다. 아직 계약 세부 사항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규모 수출 기대감이 커지며 앞으로도 주가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늘 보잉 관련 국내주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KAI는 우리나라 대표 항공기 제작 업체입니다. 국산 전투기 FA-50과 헬기수리온 같은 기종을 개발하면서 보잉과 공동 개발, 기술 협력을 이어온 기업이고요. 또 이렇게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이 협력 관계도 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변동폭이 컸던 기업인 만큼 어제 보잉의 주가 상승, 이런 호재성 소식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잉의 항공기 엔진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군용기뿐만 아니라 민항기 부품까지 제작하고 있어서 보잉의 항공기 생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D-Wave 퀀텀 보실 텐데요. 어제 1분기 실적에서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52.1%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509% 증가한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독일 율리 슈퍼컴퓨팅 센터의 양자 시스템을 판매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도 크게 줄면서 어제 좋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D-Wave 퀀텀 관련된 주식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극저온 상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핵심입니다. 이 회사는 바로 그 초전도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는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원래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도 정밀한 온도와 압력 제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첨단 소재 그리고 우리기술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철강 제조업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보겠습니다. 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1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예상보다 큰 손실과 매출 감소를 발표했습니다. 또 회사는 6개의 철강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동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비효율 사업을 정리해 운영 자본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런 글로벌 철강 수요 감소는 국내 철강 기업들의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 보시면요. 이런 글로벌 철강 수요 감소로 수출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요. 현대제철 보시면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철강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국제강 보시면 미국 시장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철강 시장 변화에 민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제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많은 스트래티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속에서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여파로 스트래티지는 5.58% 상승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 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오늘 두 기업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T사이언티픽과 위지트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컴투스홀딩스는 코인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5개의 기업들 스트래티지와 함께 어떻게 주가 변동 일어날지 함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